중동 내 저항해축 세력들을 이끌면서 패권을 추구하던 이란이 국가 전망과 직결되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국민의 불만이 가득한 데다가 철권 통치에 대한 반발 역시 민심을 폭발 직전으로 모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선제 타격을 준비하고 있어서 혼돈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깊숙이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6일자 지면을 통해 이란은 2024년 국내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중동에서도 좌절을 겪으면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적 외교에 직면해야 하는 힘든 한 해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어서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인데다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란은 우선 국민들에게도 인기가 없으며 이란의 경제는 사실상 이미 마비된 상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워낙 깊은 부패 속에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정부 사무실, 학교의 폐쇄, 공장의 가동 중단 등이 겹치면서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당국은 지난 2022년 여성들에게 강제로 히잡 착용을 요구하고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면서 범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만 안 된 위기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월저널이 이와 관련해서 이란이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외부에선 동맹들이 속속 군사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결까지 벌여야 되는 힘든 한 해를 맞게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서방의 강한 제재에도 살아남은 이란이지만 최근 이란의 국내 상황으로는 이런 강화된 압박을 버티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월저널은 지난해 7월 마수드 페스키안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사회개혁과 경제부흥, 서방 세계와의 관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란 국민들은 그에게 걸었던 기대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는 사회 불안을 높였고 이란 당국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강화된 2012년 이후에 이란의 경제는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그간 이란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절반에 가까운 45%가 감소해서 4,465달러에 그쳤습니다. 또 이란은 산유국이면서도 최근 수년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관리에도 실패하면서 현재 이란은 학교와 정부 시설 등이 수시로 정전되는 등 만성적인 전력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전력 생산은 발전 가능 용량의 41%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금류와 육류 공급업체의 생산량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식량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력난으로 비료 생산까지 중단되면서 올해의 식량 생산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폐 가치는 지난 1년 사이에만 40%가 급락하면서 2024년 마지막 날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물가는 급등해서 지난해 11월 기준 연간 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정부는 그간 강한 철권 통치로 반정부 여론을 진압해왔지만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최악의 경제난에 민심도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말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초유의 파업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은 높은 물가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섰고 퇴직 공무원 등 연금 수령자들은 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서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월저널은 이런 사회 분위기와 관련해서 이란의 최대 애화 수입원인 석유 부문 노동자들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3개월 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불만 여론은 점점 이란 정부의 전쟁 도발 행위나 히잡 착용 강요 등의 정책 등으로 향하면서 이란 정권의 핵심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월저널이 이어서 이란 내 시위는 날이 갈수록 정치화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념투쟁 그만두고 국민들의 민생에 집중해달라는 요구들이 빗발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연간 37%의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식품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지난 3년 동안 육류 가격은 5배가 올랐고 감자 가격은 1배 이상 올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상공회에서 따르면 현재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3,200만 명의 이란인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는데 2017년에는 1,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주도하는 비공식 동맹인 저항의 축 세력들의 강한 군사력마저도 지난해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내 이란의 핵심 동맹인 하마스는 1년 넘게 이어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풍비박산이 났으며 이란의 가장 강한 동맹 세력이었던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지난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도부 상당수를 잃었습니다. 월처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상황은 이란이 앞으로 제재와 핵무기 개발 등을 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벌일 줄다리기 대결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대폭 좁혔다라고 짚었습니다. 일단 궁지에 몰린 이란이 협상력을 얻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이란은 그보다 우선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협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보름여 앞둔 지난 3일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들이 새로운 협정을 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즉시 핵 프로그램에 관한 건설적인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거 트럼프 당선인이 이란 기관이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등 오랜 악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장인 사남 바킬은 이란 지도부가 아마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도전을 겪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강한 협상 의지를 보이고 동시에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이 팔고 싶은 것이 생기는 모멘텀을 갖게 되는 아주 좁은 기회의 창이 있기는 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은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중동의 화약고를 할 수 있는 이란을 아예 짓밟아 버려야 한다는 여론이 트럼프 이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 이기의 이란에 대한 의지입니다. 트럼프 팀은 이미 이란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 바이든 대통령마저도 트럼프 이기 출범 전에 이란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공습을 시행할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는 카드라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트럼프 이기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지난 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는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국가안보팀은 약 한 달 전 회의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지와 시나리오를 논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아서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긴 하지만 만약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징후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란에 대한 선제 타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뜻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이란을 선제 타격하는 레드라인은 이란 당국이 우라늄을 핵무기급인 순도 90%로 농축하는 등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하는 징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일부 참모는 이란의 방공 및 미사일 역량이 저하되고 이란 대리 세력이 크게 약화했기 때문에 공습이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고 이란의 보복과 영내 긴장 고조 위험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미국 정부도 이란 핵 개발이 첨예의 관심사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럴 정도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더욱 강력한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고 이란 정책을 세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2월 13일에도 트럼프 팀은 당선인 측근들이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테헤란을 봉쇄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란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서 공습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 중이라 그러면서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 옵션은 테헤란의 동맹국인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권의 몰락, 영내 미군의 미래, 이란을 호위해온 헤즈볼라 및 하마스 경멸 상황에 따라 지금이 바로 이란의 핵 야망을 바로잡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월전을 이어서 최근 사태들로 인해서 이란의 지역적 입지가 약화되고 최근 테헤란의 핵개발 야망까지 폭로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 물론 아직까지 구체된 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만으로도 핵폭탄 4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핵무기 국가 중 유일하게 60%의 무기급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비축된 우라늄을 무기급 핵연료로 전환하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이란 정책은 한마디로 지금의 이란 정권을 완전히 뒤흔들고 대신 서방 친화적인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더 이상 중동의 평화를 흔드는 악의 축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위기는 무엇보다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란 당국이 초긴장 상태에서 트럼프 입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